무법노조 개혁 특급 비밀을 까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특급 비밀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특급 비밀은 이겁니다. 노조가 회계 자료를 미제출한 비율입니다. 이게 특급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전체 노조 중에 말입니다. 63.3% 노조가 회계 장부를 쉽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안 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안 깔까요? 왜 안 깔까요? 사실 말입니다. 노조 이러면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영비는 조합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씁니다. 그죠?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요. 지원금을 주고요.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노조는요, 조합원의 회비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합쳐서 이게 노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회계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저는 기본으로 생각해요. 기본으로. 네. 당연히 회계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요, 이 회계장부 제대로 공개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공개하라.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아니 개인도 말입니다. 개인도 자영업자도 세금 다 내고 여기에다가 뭐 때때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받고 이러잖아요. 개인도 하물며 노조라는 거대 조직, 수천억을 쓰는 노조라는 거대 조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사실 선진국들은 회계감사를 다 받거든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합니다. 왜 여기만 무풍지대인 거죠? 제가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계 자료를 제출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국가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야기하면 국가의 한 구성원인 노조는 저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출한 곳이 120곳 36.7%밖에 안 되고요. 제출하지는 않는 곳이 207곳 63.3곳입니다. 또 일부 미제출한 사람들도 많고요. 뭐 뒤에 구린 것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죠? 게다가 말입니다. 일부 노조만이 아는 특급 비밀이 회계 자료라는 겁니다. 회계 자료. 저는 이것이 가당키나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조를 반대하거나 뭐 노조 운동을 방해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노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정상이 정상화는 돼야죠. 최소한 말입니다. 회계장부는 공개가 돼야 되죠. 혈세가 들어가는데요. 게다가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5년간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양대 노총 지원금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7억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년 동안. 광역지자체는요. 1343억 4495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여러분들도 세금을 다 내잖아요. 지방세 내잖아요. 국세도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진짜 생각하는 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지원한 돈, 온 국민이 지원한 돈으로 뭐 한일 강경 투쟁을 한다든가 불법 파업을 한다든가 반미 정치 선동을 한다든가 폭력 집회를 한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말입니다. 회계장부는 반드시
반드시 이게 반드시 공개돼야 됩니다. 제가 특허 비밀을 깔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 조합비에다가 나라돈까지 받아 쓰면서 법적 의무는 지키지 않겠다. 실제 법에서 말입니다. 서류 비치 보전 의무를 명시한 노조법 14조에 따라서 적법행위입니다. 노조는요. 법 위반 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일괄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게 뭐 도대체 노조라는 게 뭐 국가 위에 있는 건가요?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이게 답답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투명한 조치다. 노동계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요. 이게 지방세가 들어가고 국세가 들어가고 또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제 정부도 강경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노조의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요. 현장 조사도 실시 못하겠죠. 성역인가요 여기가? 저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있는 거고 이게 법적인 어떤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면 노조가 아니라 노조 위에 할아버지라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특권은 더더욱 없애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노조의 월권행위다. 노조의 어떤 특권이다. 저는 그런 특권, 면책특권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다 없애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이게 바로 설 겁니다. MZ노총인가요? MZ노총. MG죠. MG노총. MG노총이 조금 새로 고침 노동협의회라는 게 탄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새로 고침 노동위원회가 탄생을 할까요? 저는 2대 노총, 양대 노총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법은 법이고요. 싸울 건 싸우는 거고요. 법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게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투쟁하면 국가가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들어와서 세무조사에 대한 세금도 많이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특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나. 뭐 그게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든 다 공평해야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